안녕하십니까. 라이온그룹, 말레이시아 라이온그룹에서는 오요동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왜 제가 여기에 섰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저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저는 사실 이제 라이온그룹 자체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와 그리고 저자본으로 고부가가치의 효율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가 훌륭한 회사가 있으면은 함께 공생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이제 저희가 하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맡은 임무는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여러 사업들을 모든 이제 인더스트리에 통틀어서 회사의 먹거리,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신사업을 발굴하는 모든 업무를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온 그룹은 이제 어떤 회사일까? 그 전에 또 이제 제가 Where are you heading to라고 이제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크게 뭐 뜻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본인의 회사가 지향해야 하고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제 경험이나 그룹의 경험, 주관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도 제가 좀 다른 데서 이제 발췌해서 넣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이제 주관적이고 혹은 조금 이렇게 신경이 쓰이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라이온 그룹과 팍슨 그룹은 같은 그룹이고요. 라이온 그룹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말씀드리고 라이온 그룹 계열사 중에 가장 큰 컴포넌트를 차지하고 있는 팍슨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자료를 좀 발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레이시아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말레이시아는 어떤 국가인지 비즈니스를 하기에 적합한지 아니한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주관적인 경험 이제 사실 수도 없이 많은 스타트업 회사분들과 중견기업분들 대기업분들 모두를 다 만나 뵀거든요. 특히 한국 분들은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한국 분들을 특히 많이 만나 뵀었습니다. 많이 만나 뵙고 그룹에서 이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제가 아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에 기반해서 아주 주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배경이 쌍둥이 타워거든요. 말레이시아에 다들 아직까지도 이제 말레이시아라고 하면은 오랑우탄 뭐 나무 타고 뭐 침팬지 돌아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 하면은 코타키나발루 이 정도쯤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이제 발전됐고 사실 싱가포르와 한 나라였었거든요. 말레이시아가 그만큼 이제 발전이 되고 많이 도시화돼 있으니까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라이온 그룹입니다. 라이온 그룹은 1930년대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약 10개국에서 10개국에서 저희가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로는 저희가 철강 제조업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농업, 컴퓨터 하드웨어 부품업 그리고 트레이딩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한국인들한테 친숙한 주제로 제가 넘어가자면은 팍슨 그룹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팍슨 그룹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국의 이제 신세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팍슨 그룹은 아시아 내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중국을 포함해서 총 115개의 백화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분들만 모르시죠. 한국은 너무 이제 백화점이 사실 제가 생각을 해도 한국 백화점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팍슨 백화점은 총 115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1994년도 사실 92년도부터 저희가 중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당시 중국은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외화 자본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렸어요. 근데 저희는 첫 외화 자본으로 설립된 첫 번째 백화점. 지금도 아주 유일무이하게 외화 자본으로 설립된 백화점 중에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팍슨 백화점은 도시형 아울렛 그리고 저희가 쇼핑몰 비즈니스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코엑스 규모의 쇼핑몰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이 주된 산업이고요. 슈퍼마켓 그리고 뷰티 컨셉 스토어, F&B 비즈니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철강 제조업이나 요즘 클래식한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분들과 그렇게 협력할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보통 협력을 할 때는 팍슨 그룹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공생을 하고 협력을 합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요. 이 외에도 해외에 있는 브랜드를 소싱을 해서 디스트리뷰터십을 가지고 디스트리뷰팅을 하기도 하고요. 한국에 국한된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의 유명한 브랜드 혹은 아시아의 유명한 브랜드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디스트리뷰팅도 하고 자신만의 브랜드죠. 프라이빗 레이블 브랜드.
저희 PB 라인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통업에 있어서 또 스타트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한국말로 한국 회사와 어떤 식으로의 협업을 했는지 굵직한 것들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랜드와 저희가 협력을 해서 중국 상해의 팍슨 뉴커 도시형 아울렛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한국 기업으로서는 첫 번째로 유통업에 진출한 경우였거든요. 사실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와 협업을 통해서 뿌리 깊은 파트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랜드도 굉장히 영달을 하셨죠. 회사가 굉장히 이렇게, 이랜드도 굉장히 이렇게 인터내셔널한 회사다 보니까 저희와 협업을 해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직접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서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친숙한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후아유, 믹소, 스파오, 슈펜. 그리고 더 클래스는 베이직하우스의 남성복 브랜드입니다. 이 외에도 스페인 브랜드, 뭐 영국 브랜드 제가 이제 소싱을 많이 해오고, 그리고 작은 회사랑 저희가 협업을 한 적도 있어요. 자본금이 이제 5천만 원 채 되지 않는 그런 회사와 협업을 해서 그 브랜드를 지금은 매출이 이제 50억대 단위로 저희가 키웠거든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거나 인큐베이팅을 한 게 아니라 뭐 흔한 말로 싹수가 보였습니다. 뜰 수밖에 없는 회사였거든요, 그 회사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그 회사를 발전을 시켰고요. 사실 이제 후아유나 믹소, 스파오, 슈펜을 보면서 제가 어떤 정보도 조금 드려야겠다, 재미있는 정보를 조금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후아유, 믹소, 스파오, 슈펜을 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브랜드 자체의 어려움이나 회사 자체의 어려움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을 하지를 않고, 사실 라이프 스타일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어페럴로만 접근을 했거든요. 이 브랜드를 진행을 할 때. 뭐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마도 스타트업을 진행을 할 때 그 국가에 맞는 적합한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찾는 게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는 일단 슈펜, 이제 신발 SPA 브랜드죠.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릅니다. SPA라는 말은 사실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 SPA 브랜드라고 하면 아무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패스트 패션이라고요. 그만큼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트렌드도 빨리 바뀌고요. 이 슈펜을 예로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신이 났죠. 한국의 유명한 브랜드를 소싱해온데 성공을 했다. 그리고 샌들도 가지고 오고요. 뭐 가죽 신발, 구두 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간과한 거는, 물론 예측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저희가 몰랐죠. 가죽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가죽 신발은 소가죽, 뭐 돼지가죽 비싸잖아요, 그렇죠? 가죽 신발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왔고, 리테일 프라이스도 굉장히 적정하게 저희가 설정을 했었습니다. 적정하게 설정을 했는데 아무도 찾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고온 다습하니까. 습하니까 가죽이 일단 한 달을 못 넘깁니다. 보관을 하면은 가죽이 다 찌그러져 버리거나 모양이 틀어져 버리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는 않는데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평균 발 사이즈가 우리나라가 이제 있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와이프나 뭐 어머님한테 신발을 선물을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250을 신으세요. 그리고 뭐 와이프가 235, 40을 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즈가 평균 사이즈니까 많이 가지고 와야겠다. 그래야 파니까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도 팔리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죠.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금붕어를 어항 사이즈 뭐 정육면체 작은 사이즈에 넣으면 금붕어는 그 정도 사이즈밖에 크지 않는다. 그런데 금붕어를 큰 데 던져 놓으면 그만큼 또 큽니다. 이게 발도 마찬가지예요. 고온 다습하고 항상 이제 비가 내리다 보니까 발이 굉장히 큽니다.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요. 여성들의 평균 사이즈가, 저희 직원분이랑 제가 이제 같이 신발을 사러 갔는데 260을 신으시더라고요. 신발을. 가족들도 다 260 신으시고 270 신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235, 30, 225까지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백화점 운영을 하니까 너희가 발 사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통계치를 따라가더라도 신발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제조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이제 너무 큰 이제 낭패는 아니고 너무 많이 배웠죠.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생각을 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스파오, 후아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후아유는 청바지가 굉장히 예뻐요. 청바지 핏이 굉장히 예쁜데 저희가 라이프 스타일로 생각 못한 게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재밌는 나라인 게,
쇼핑몰을 기점으로 모든 주거 환경이나 그리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설정이 됩니다. 이거 우리 쇼세권이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쇼핑몰이 하나가 생기면은 그 옆에 유니버시티나 하이스쿨이 생겨요. 그리고 쇼핑몰이 하나 생기면 그 옆에 또 병원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깁니다. 쇼핑몰 하나에 모든 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그래서 사람들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걸어 다닙니다. 워킹을 하는 거죠. 밖에 걸어 다니면은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32도, 평균 기온이 33도 이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 밑에서 걷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또 뭡니까? 동남아 하면 오토바이입니다. 모터바이크. 베트남까지는 아니지만 말레이시아도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나는 나라예요. 저희 직원분들이나 저희 회사 인원들만 보더라도 한 가구가 4인 가구에 차가 5대입니다. 4대 혹은 5대예요. 기름값이 저렴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어떤 할부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사실 금융적으로. 그래서 직장을 가졌다 하면 분명히 차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차를 타고 다니고 시원한 데서만 다니시려고 하고 모터바이크 anywhere 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체형이 조금 달라요.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우리 한국인들보다는 조금 더 큰 엉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엉덩이가 이 청바지 핏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바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국인 엉덩이가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사이즈가 작더라고요. 남성 여성 다 통틀어서. 그래서 청바지도 못 팔았어요, 저희가. 그만큼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청바지가 예쁘다, 청바지 늘어나니까 괜찮겠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식이 짭니다. 덥잖아요. 짜기 때문에 염분도 많이 들어가고 염분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사이즈가 대부분 이렇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다 보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좀 커져 버렸고 네, 죄송합니다. 저만 웃기네요. 그래서 청바지를 파는데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제가 이렇게 막 너무 난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타트업을 하시든 중견기업을 하시든 그리고 어떤 인더스트리에 계시든 간에 그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거는 자기 주관, 이제 자기의 기준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이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까지는 라이온그룹과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일을 했던 어떠한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지금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 객관적인 자료는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 정보들이에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정보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구글링 3, 40분만 하면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한 자료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제 경험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레이시아인가? 사실 말레이시아 뭐 홍보대사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말레이시아는 사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아세안 주요 6개국을 이제 보더링 하고 있거든요. 옆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푸켓 아일랜드 있겠죠? 태국. 푸켓으로 가려면은 비행기 45분 타면 갑니다. 그리고 육로로 이동해서 싱가포르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 말레이시아, 이스트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이스트 말레이시아로 가면 브루나이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바다를 건너면 필리핀이 있고요. 또 그 옆에는 베트남이 있습니다. 벌써 아세안 주 6개국을 다 볼더링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이 상당합니다. 바다로도 육로로도 어느 국가로든 갈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면은 거점을, 동남아 중심 거점을, 헤드쿼터를 말레이시아로 두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두신다면은 어느 국가든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보면 사실 이제 혹시 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는 않는데, 스타트업 하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혹시 리테일에 종사하시거나 리테일에 관심 있으십니까? 리테일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는 그겁니다. 도표인데, 왜 재밌냐? 범피푸테라라는 거는 사실 저는 쓰질 않는 말입니다. 이번에 리서칭을 하다가 제가 범피푸테라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레이죠. 자국민 토착민들입니다.
말레이고 그다음 차이니즈, 인디안이 있습니다.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말레이가 70% 가까이 되고요. 차이니즈는 23%, 그리고 인디안이 7% 됩니다. 아까 리테일에 이제 우리가 종사하시고 싶은 분이 저기 한 분 계셨었는데, 리테일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물건을 많이 파는 거거든요. 물건을 많이 팔려면은 언제 잘 팔리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할리데이, 휴일에 제일 많이 팔립니다. 우리 선물 언제 삽니까? 굴비 세트, 갈비 세트 설날에 삽니다. 물론 뭐 추석도 있겠죠. 근데 설날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통계치를 봐도 설날에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럼 설날에 이제 우리가 명절 보너스까지 줘요. 돈 쓰라고. 회사에서 안 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명절 보너스까지 줍니다. 그만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뉴 이어, 새해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굉장히 이제 독특한 게 뉴 이어가 3개가 있습니다. 범피푸테라, 말레이에 대한 뉴 이어. 말레이시아는 국교 자체를 이슬람교로 두고 있어요. 국민의 70%가 무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슬림 분들은 1년에 한 달 동안 패스팅을 합니다. 굶기를 하죠. 단식, 굶기를 합니다. 패스팅을 하고 나서 이제 패스팅을 한 달 내내 굶는다, 물로만 견딘다 이런 게 아니라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는 순간까지만 패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부카파사, 말레이어로 브레이크패스트를 하는 거죠. 음식을 먹습니다. 이 패스팅을 한 뒤에 하리라야라는 뉴이어가 있어요. 말레이 인원들, 범피푸테라 인원들에게는 설날이죠. 돈을 무지하겠습니다. 이 하리라야 전주 일주일 그리고 이후 2주일 동안 돈을 엄청나게 써요. 그러면 저희 리테일 같은 경우는 그때를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그럼 저희는 그 한 3주 동안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요. 그러고 좀 있다가 보면은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하죠. 중국인들한테는 세계적으로 CNY라고 합니다. 한국의 설날이랑 날짜가 똑같아요. 그러면 중국인들을 위한 CNY를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저희가 또 팔 수 있습니다. 돈을 또 이렇게 걷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들한테서. 그리고 또 있다 보면은 인디안들이 또 있습니다. 인디안은 또 디파발리라 그래요. 그분들의 새해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새해라고 돈을 쓰시겠죠.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뭐 미국은 그러면 20개의 유색인 좀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에스닉 그룹마다 할리데이를 챙겨주고 설날을 챙겨주는 그런 할리데이는 없어요. 다른 국가에는. 말레이시아에는 존재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아마 리테일 사업을 하고 유통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점이 있는 국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면 이거 하나로 사실 1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차이니즈, 화교라고 하죠. 사실 말레이시아의 거대 경제는 다 화교들이 매니징을 합니다. 화교들이 러닝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장님도 화교시고요. 그래서 매출 5조대, 10조대 되는 회사들의 오너들은 대부분이 화교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교분들이 사실 뭐 70%의 범피푸테라보다 할리데이에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로만 이렇게 보셔도 스타트업을 사실 이제 뭐 진행을 하신다면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네요, 사실. 그리고 이제 크레딧 퀄리티 레이팅입니다. 피치에서 제가 발췌해 왔고요. 말레이시아 자체가 국가 신용도는 아세안 주요 5개국에서 단연 탑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는 자료인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여기서도 이제 제가 아세안 스태티스틱스에서 이제 자료를 발췌해 왔는데 아세안 주요 아까 거점을 말레이시아로 잡는다면은 가정을 하자면 중국에 대한 트레이딩 의존도를 조금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세안 국가 내에서만 트레이딩을 돌리셔도 어느 정도 서바이빙을 하실 수 있는 정도 요건이 갖춰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스코어가 100점 가까이 갈수록 이제 비즈니스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Startup Procedure to Register Business죠. 단연 말레이시아가 또 동남아 주요 5개국 중에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수치는 사실 뭐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이 수치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자체도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업과 협업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스타트업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탑 100 Emerging Ecosystem. 말레이시아의 이코시스템이 48이죠. 떠오르는 100위 중에 48위. 그리고 도시 수도로 봤을 때는 탑 11에 들어갑니다. 쿠알라룸푸르가. 쿠알라룸푸르 오셔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말레이시아도 스타트업 하기 좋은 환경이고 혹은 해외로 오버시로 익스펜션을 할 때 말레이시아로 가보자.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자. 거기에 뭐 말 잘 통하는 토니오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제가 지금 너무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말을 빨리 하는 것 같고 한데 이거는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저는 회사에서 먹거리를 계속 찾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비즈니스라도 조금이라도 획기적이면은 그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싶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 뵈왔던 스타트업 회사는 100여 개가 넘는 것 같아요. 한국계 회사는 사실 거기에 5에서 10%밖에 되질 않고 말레이시아 현지나 중국 스타트업 혹은 유럽 스타트업 분들을 많이 만나 뵈왔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 뵈오면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는 라인이 회장님이거든요. 회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클러스터를 딱딱 잡습니다. 1단계 미팅에서 끝날 회사, 2단계 미팅에서 끝날 회사, 그리고 3단계까지 가서 우리랑 같이 한번 협업해 볼 만한 회사. 사실 저희가 이제 시드 라운드에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라운드 A, 라운드 B 이런 투자를 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스타트업은 이미 프로피터블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이미 수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뭐 투자를 뭐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깨에 뽕 이렇습니다. 내가 스타트업 했는데 돈도 만들어내고 있다. 너 대기업 뭐야? 너 말고 다른 애 많아. 이런 애티튜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attitude and aptitude. 이미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저랑 같이 협업하실 준비가 된 스타트업 회사분들은 숫자를 만들어내고 계신 분들이에요. 돈을 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끝까지 미팅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저희가 헤어질 때까지 숫자 이야기밖에 안 하세요. 돈이죠. 돈 얼마 벌고 싶고 어느 정도의 캐피탈이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만 제가 한 40분, 30분 동안 듣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이런 회사들은 대개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숫자를 조금 많이 따지는 성격이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처음에는 이런 숫자를 보시는 분들을 모시고 임원분들이나 회장님께 모시고 갔습니다. 바로 노예요. 애티튜드가 왜 저러냐고.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시질 않습니다. 특히 화교들은 그래요. 모든 화교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는 말레이시아 10대 기업입니다. 말레이시아 10대 기업 중 하나인 한 분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다른 모든 분들도 사실 숫자나 그리고 거기 회사는 이미 돈을 버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자꾸 숫자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하세요.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은 관시, 저는 관시라는 말은 크게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관시가 아니라 애티튜드입니다. 첫 번째 임프레션 자체가 비즈니스 조금 못하더라도 그 비즈니스가 못하면은 저희 같은 대기업이 키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이 아니라 함께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협력하실 자세는 별로 협력은 안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회사를 투자를 한다든지 엑시트를 한다든지 IR에 대한 어떠한 베네핏을 가져가시고 싶은 그런 목적만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을 만나뵐 때, 스타트업 분들을 만나뵐 때 제발 조금은 이렇게 애티튜드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만 태도를 낮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다른 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뭐 그런 스타트업만 만나 뵀냐라고 하는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함께 돈을 벌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과는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모든 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들이나 다른 분야의 분들이 뭐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실전입니다.
여기서 당장 뭐 몇 분이 스타트업 분이 오셔가지고 저랑 또 비즈니스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한 분야에 파고드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전형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도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Personality than numbers.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싶은 게 스타트업은 보통 대표의 역량으로서 회사의 성향이나 방향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대표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님 하나만 보죠. 그래서 제가 뭐 신조어를 저희 회사에서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Personality라고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 회사의 성격은 어떤지, 인간성이 어떤지. 회사의 성격을 보면 대표님의 성격이 보여요. 그러면 Personality and Numbers. 회사는 넘버에 물론 치중을 해야겠지만 아까도 제가 리피팅을 하는 것 같아서 대표님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뭐 성격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성격보다는 아이디어나 실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디어는 검증이 된 회사들이랑 제가 일을 하거든요. 돈을 100만 원이라도 벌고 있다면 이미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숫자에 굳이 치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가 매출 4조, 5조, 6조 하는데 뭐 10억, 50억 더 한다고 해서 사실 IR이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회사를 더 조원 혹은 수천억 원 규모로 키우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은 거지 당장에 10억 벌고 20억 벌고 캐피탈 이런 거는 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세만 저희랑 미팅을 할 때는 혹은 저희 같은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투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투자만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못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저자본으로 고효율을 뽑아내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퍼스널리티가 사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아이디어는 알겠어요. 뭐 다 알겠습니다. 돈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의 네트워크를 더하면 이야 돈 쏟아지는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스널리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기회가 많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코코넛이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코코넛 이외에도 제가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타이타닉 그 영화 보면 러브 스토리지만 그거 인양 한번 하는데 진짜 몇백억 몇천억 들죠. 바다 깊숙한 데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근데 그럴 가치가 있었는 게 타이타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갖기 위해서. 근데 어려운 만큼 기대치가 높아지겠죠. 내가 이만큼 일을 하고 혹은 내가 이만큼의 공을 들이는데 어느 정도 급의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중간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프로핏이 조금 있는 스타트업과 거래를 할 때 저희 주관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코넛입니다. 그분들은 모양이 이만해요. 가오 많이 잡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벌거든요. 그분들 100만 원, 200만 원 수입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통한다는 걸 이미 눈치를 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껍습니다. 껍데기가. 우리가 그쪽으로 다가가려면은 톱질하고 자르고 칼질하고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코코넛이 어때요? 이만합니다. 진짜 코코넛은. 근데 그거 자르고 잘라봤자 요만한 게 나와요. 그리고 요만한 데다가 코코넛 물이 요만큼 나옵니다. 근데 코코넛 물은 맛있기라도 하지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기대감이 엄청 듭니다. 야, 이 사람은 접근 자체가 안 된다. 만나주지도 않네. 스타트업인데. 뭐 미팅도 못 했고 뭐 자기 스케줄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막상 다가가서 제가 코코넛을 까보면은 노력을 해서 그분과 대화를 해보면 사실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별 볼 일이 없던 아이디어나 회사가 아니라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거겠죠. 기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집중을 하고 싶고 그분은 뭔가 가지고 있을 거야. 이 회사는 뭔가 있을 거야 했는데 사실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실망감도 너무 커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lower down your posture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겸손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다가가기가 쉽게 스타트업이 항상 대기업에 다가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많이 다가가요. 저희도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찾아서 같이 일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숨어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저 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도 없는 건지.
그런 자세만 조금 낮춰주시면은 오히려 뭐 조금 더 플랫 다운 하시고 로우 다운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기가 정말 쉽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사실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해버려서 Elephants are not scared of mice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의 통념은 이렇습니다. 코끼리는 어릴 때 제가 뭐 디즈니 만화동산 이런 걸 제가 보고 자랐는데 코끼리가 쥐가 오면 난리가 납니다. 무섭다고. 근데 사실 그게 틀렸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틀린 걸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라이온 그룹이 코끼리다. 스타트업 분들이 사람이다라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앉아 계신 데서 쥐 한 마리 지나가면 다 일어날 겁니다. 무서우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지금 혐오스럽잖아요, 쥐가. 그렇죠? 쥐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안 되니까 뭐 아무튼 혐오스럽습니다, 저는. 쥐가 혐오스러운데 코끼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혐오스럽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은 과학적으로는 코끼리는 쥐보다 벌이나 개미를 더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우리 벌 보면 어때요? 피하잖아요, 그렇죠? 쏘일까봐. 벌한테 벌침 맞을까봐 쏘이잖아요, 이렇게 피하잖아요. 코끼리도 싫어한다는 거죠. 스타트업이 싫어하는 거는 대기업도 싫어합니다. 스타트업이 뭘 싫어합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데 투자를 하는 거. 내 자본, 내가 끌어모은 자본 1,000만 원 투자하는데 굉장히 인색하시잖아요. 내가 1,000만 원 투자를 하면은 대기업 너네들은 100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만 제가 만나 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버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도 1,000만 원 써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근데 스타트업이 와서 우리도 800만 원은 낼게, 900만 원은 낼게, 파트너를 하자.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라이온그룹이랑 일하고 싶습니다. 1,000만 원 낼게요. 2,000만 낼게요. 저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템이 많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뭐 테크나 뭐 어떤 스페시픽한 그런 분야에 이렇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30개가 넘습니다. 30개 중에 뭐가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이나 이런 부분 동등한 이제 상생관계, 공생관계라는 거를 좀 내비쳐 주시고 대기업도 돈 없는 거 안다. 요새 어렵잖아요, 대기업. 우리 스타트업 1,000만 낼게. 아무도 웃질 않습니다. 스타트업에서 1,000만 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말을 하겠죠. 저희는 뭐 1,000만 원은 아니고 1억 정도는 내겠지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분들은 다 그렇진 않고 제 주관적인 경험에 빗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경험에 빗대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동등한 관계다. 직원이 10명이든 저희는 직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직원이 10,000명이든 회사에서 오너가 혹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100만 원을 쓰는 거는 스타트업의 100만 원이랑 같다. 동등한 관계다. 우리는 파트너다라는 점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 대기업은 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고 싶습니다. 세상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클래식 인더스트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성견지명을 가지신 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 주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생하는 어떠한 그런 자세와 또 제가 뭐 자세를 한다고 하니까 자세와 또 그런 태도를 저희한테 먼저 보여주시면은 저희 회사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다가가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오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처럼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뭔가를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게 돈을 벌지는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라이온 그룹은 한국계 스타트업이랑 이렇게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많이 맺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참가를 한 거고요. 사실 뭐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말도 빨리 하고 조금 서투른 언어로 이렇게 화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